안녕하세요. 루트 연극치료 놀이터의 연극치료사 김소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세계 최고의 배우이자 언니 같은 남편 손석배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루트 연극치료 놀이터의 부센터장 손석배고요. 영화 배우고 연극 배우고 네, 언니 같은 남편이며 아들 같은 남편이고 뭐 하여튼 간에 돈 되는 일 말고는 다 잘하는 네, 배우 손석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극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쪽에 소개해드리는 게 딱딱할까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려드렸는데 결과가 어땠죠? 참패였죠. 네, 조회수가 100을 못 넘고 있어요. 제 그래서 IQ보다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전공법으로 연극치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연극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석배쌤, 먼저 연극치료니까요. 연극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연극은 아주 단순한데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들어진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언어가 생기기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많은 설 중에 그 두 가지 설을 저는 되게 지배적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의식을 지냈던 제사장들의 행위. 죄의식이 아니고 죄의식. 리추얼. 막 비가 오게 해달라. 먹거리를 좀 농사가 풍성하게 잘 먹게 되게 해달라. 해달라. 뭐 농사 이전이니까. 그쵸. 사냥이 잘 되게 해달라. 수렵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 뭐 누가 아픈 애가 있으면 정말 그 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통하지 않아서 막 우와 근데 막 꽁꽁꽁꽁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원주민들의 제의식.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이제 그 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제 그들은 관객. 그러면 그 말하자면 그것을 하고 있는 행위자는 배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관객인데, 네. 그게 연극의 시초다, 기원이다. 기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날 지켜봐주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사냥을 갔어. 근데 작은 토끼를 하나 잡아왔어. 근데 역시 그때도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막 먹거리를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잡아왔다. 잡는데 이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여줬다. 꽁꽁 내가 빡나 막 깎았겠나 이렇게 했죠. 원시 시대에 어울리는 현대 문명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입니다. 네, 뭐 네. 사담이지만 학교 다닐 때 무인도에 가져갈 일위로 저는 그만 얘기하시고 자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내가 이렇게 잡아왔다 했던 그 행위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어쨌든 내가 했던 그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잘난 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건 약간 농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어떤 것들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했고, 그게 이제 드라마가 생겨진 거죠. 그죠. 그리고 그가 발전해요. 네. 어떻게? 아들이 옆집 애한테 우리 아빠 토끼 잡아오는데 사리부터 이만한 토끼 잡아오고 나중에는 이제 이 토끼랑 싸우는데 막 혈투를 벌이는 아빠. 막 그래서 혈투 벌여서 막 나중에는 저쪽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는 곰을 사냥하는 전사가 있더라. 토끼 잡은 건데 곰으로. 무용담이 이제 그렇게 발전되는 거죠. 그 석배쌤이 이야기 전 재밌었던 게 거짓말이 결국에는 연기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연극 치료하면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 게 너무 창피해요. 어려워요. 뭐 쑥스러워요. 저 연기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미술 치료는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연극 치료는 연기해야 되잖아요. 연기 너무 쑥스러워요. 라고 한 석배쌤이 다 거짓말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뭐 인간은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을 한대더라.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5개의 거짓말이 포장되어야 된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분 어땠니? 근거 있는 얘기. 그럼요. 네. 출처는 여러분 찾아보시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네. 뚠뚠 뚜루둔 뚠뚠. 어쨌든. 근데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그러면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 사실은 되게 많은 서브텍스트 속대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악의적으로 속이는 말이 아니라 그럼요. 상대에게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가볍게 건넬 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기분 좋아요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쵸, 본다면 그쵸. 우리는 다 연기자인 감정이든 거죠. 내 상황을 좀 포장한다는 거죠. 네.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좀 지어보자면 그럼 연극치료는 무엇인가 돌아가 보면 저는 석부쌤이 지금 말한 이 포인트 이게 바로 연극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리한 거라서 모든 연극치료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모두 다 배우다. 그렇죠. 그죠? 다른 타인을 향해서 그 타인을 관객이라고 했을 때 타인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다. 그래서 이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연극의 3대 요소. 일단 행위를 하는 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 토끼를 잡았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연극치료라고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은, 인생은 이러이러해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의 합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극치료에서는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당신은 타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생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 스토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먼저 점검을 하고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좀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고 많이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연극치료라고 해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가장 대표 역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의 대표 역할은 남편. 지금 가장. 그렇죠. 그렇죠. 가장. 남편. 가장. 나 남편이었으면 좋겠나 봐. 애들은 상관없어. 남편. 아니, 가장. 남편이라고 얘기하려다가 혼날까 봐 내가. 그렇죠. 당신은 가장이잖아요. 이럴까 봐. 좋아요. 가장. 또 아들. 아들 역할도 하죠. 그죠?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직업이 있으니까 이제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보여주죠. 근데 이 역할 말고도 우리가 심리적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되게 나 스스로를 고아처럼 느껴. 그러면서 굉장히 고아처럼 행동하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고아라는 걸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야, 너 부모님 안 계셔? 너 고아야? 너 세상에 너 혼자야?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고아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저는 제 대표 역할을 늘 길 잃은 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되게 길 잃은 사람처럼 늘 여기 아니면 어떡하지? 잘못 오면 어떡하지? 여기 아닌가? 나 분명 왔던 길인 것 같은데? 막 새롭게 느끼며 살아간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길 잃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이야기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들을 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주변에도 말하자면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뭐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혹시 스스로 내가 좀 힘들다고 느껴 혹은 그 사람은 난 너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주위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을 좀 확장하거나 역할을 좀 정리하거나 이야기를 새로 만들거나 사람이 왜 저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왜 이야기 숲에서 6조각 이야기라는 거를 만드는데 왜 그 패턴을 잘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야기를 만드는 패턴.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겠어라고 하고 주인공은 좀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면 또 늘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연극 치료 같은 경우는 인지, 감정, 행동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왜 하고 있는 심리 그 테스트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외형을 바꾸는 것, 표현을 바꾸는 게 그 사람의 심리가 바뀌는 거다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하셨잖아요. 왜 그러니까 화내는 거 잘 못하고 자기 의사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하셨었죠?
뭐 하라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어미를 어미 짧게 처리를, 해라. 네. 그죠? 어미를 뭐뭐 해줘. 뭐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뭐 해줘. 뭐뭐 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연극 치료는 사실 세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인지적인 부분도 같이 가고,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가고, 행동적인 부분도 같이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위에는 미술 치료사들이 많은데 미술 치료사님들은 보면 연극 치료 행동 치료 같은데요라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행동만 바꾸지는 않아요. 왜요? 왜 쳐다보세요? 인터뷰 중에 서로 대화 중이에요. 개인적인 강의 중이에요. 끼어들 틈이 없네. 죄송합니다. 턱 안 아파요? 신났어요. 연극 치료를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 어미를 짧게 해라. 힘있게 이야기해라 하면 이제 그 자기 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끝말을 딱 맺으려면 사실은 그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해요. 하지 마 하는 거, 하지 마. 하지 이렇게 탁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한테 힘을 그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좀 다이나믹하게 써야 해요.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려면 고개를 숙이고 하지 마 할 수 없어요.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좀 더 겉으로 봐서도 좀 더 자신감 있는 사람, 위축된 사람 말고 태도를 바로 한 사람,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하나 바꾸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다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이랑 눈빛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미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어미를 바꾸는 걸로도 태도나 뭐 소리나 이런 게 다 바뀌는 거고 한꺼번에 다 바뀌게 되죠. 저희가 네. 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바로 서는 거. 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길 가는 중학생들 한번 봐보세요. 특히 남자 중학생들 어떤 자세죠? 다들? 중학생들 요즘 다들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막 그 상태에서 자신감이 생겼어.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중학생들에게 누군가가 시비가 붙는데 위축된 애라면 더 들어가겠지만 뭐야 이 자식은 하고 바로 보려면 그 아이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쵸. 허리를 바로 세우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남은 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쫙 펴서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딱 보여주면 그쵸.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극치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왜 자신감이 없어졌을까?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졌을까를 파악해서 그거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요거부터 바꿔보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세워보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더 확인하면서 괜찮네? 라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좀 더 해서 힘있게 이야기하고 그쵸. 명확하게. 두 가지. 네. 연극치료 정말 좋네요. 이렇게 있다. 우와.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미안합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연극치료가 좋은지. 이제부터 얘기 좀 해야겠어요. 좋다고. 그러니까요. 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네. 역할도 아까 그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든 역할도 있잖아요. 고아 같다, 뭐 길 잃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부여해주는 역할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좀 전에 저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언니 같은 남편? 전 처음 들었어요. 전 되게 그냥 푸근한 아빠 뭐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언니 같은 남편은 뭐야? 수다 떨기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석배쌤은 40대 가장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화권에서 기대하는 40대 남자 가장의 역할이 있죠. 근데 그 역할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라면 이러해야 해.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면 이래야 해. 우리가 뭐 청년은 이래야 해. 뭐 40대 가장은 이래야 해. 엄마라면 이래야 해라고 사회에서 부여하는 그 역할상을 잘 해내면 사실은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울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인정도 많이 받게 되죠. 네. 근데 나는 싫어. 왜 40대 남자라면 모두 그래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누가 정한 건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사실은 마찰이 생겨요. 근데 그 마찰이 오히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관없어. 난 내대로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마찰이 생긴다는 건 사실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맞춰 살지 않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거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뭐 공격이 들어오든 마찰이 생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를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는 잘 정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이때 꿈이라고 한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전혀 그치. 없잖아요. 경제적인 꿈 말고 정말 인생 지향적인 네, 네. 내가 바라보는 그래서 인생상. 저는 좀 이렇게 나를 알아가고 나를 좀 정리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문화권에서의 40대의 중년 남성의 역할은 사실은 저는 되게 못하고 있죠. 그렇죠. 정말 그 그래서- 연기자이고 돈 안 되는 거에만 관심 있어 하고 그러고 있어서 사실은 사회에서는 그러면 나고자인가? 나고자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가 부모님들에게 뭔가 걱정을 끼친다거나 가장 많이 걱정을 끼치는 거는 이제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나는 이런 걸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내가 그걸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막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였어요. 나 연극의 기원이었던 시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석배쌤은 정말 섬에 가서 살면 무인도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데려가시면 김병만, 그 개그맨 김병만 씨보다 더 전 잘할 거라고 확신해요. 아이, 김병만 씨는 오랜 노하우가 쌓였죠. 그냥 그렇게 하자. 잘한다고. 뭐 저 잘해요. 절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병만 씨는 들어주는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석배쌤은 수다도 잘 떨어요. 이렇게 언니처럼. 계속 떠들면서 이거 해야 돼. 아이고 저거 하면서 막 집 짓고 막 땅 파서 막 뭐 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무인도에 혼자 가고 싶으신 분은 절 버리고 가시고. 석배쌤, 네.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연극 치료하면 뭔가 연기를 잘하는 거 이런 걸 좀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못해서 연극 치료를 기대해요? 걱정하지. 그렇죠. 나는 연기를 못해서 연극 치료를 못 받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선생님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는 누구예요? 이런 거 여기다 남기면 안 되나? 친구들이 화낼래나? 저희 양희경 쌤 좋아해요. 좋아요. 넘사벽이잖아요, 사실. 그래, 좋아요. 양희경 선생님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양희경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 연기할 수 있다면 그럼 네. 그분이 과연 건강한 것이냐? 그분의 건강 수준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근데 사실 저희가 건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죠? 네네네. 양희경 선생님은 건강하신 분이죠. 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네.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건강하냐? 다양한 역할을 연기할 수 있으면 건강하냐? 네네네. 요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할을 잘하면 건강하냐? 그치. 아니 근데 그 일상생활 하는 배우들은 그러니까요. 너무 길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와요. 너무 길면 안 본다고. 네, 그래서 끝. 여기까지. 그래서 아니죠. 소리 이런 거 너무 커요. 작게 치세요. 그래서 결론은 연극 정리가 되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까요? 연극 치료가 뭔지? 연극 치료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역할을 해본다.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아이고. 연극 치료는 심리 치료 중에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사람의 심리, 여러 가지 심리 치료, 심리 상담 중에 네, 그렇죠. 심리 치료 중에는 예술 치료가 있죠. 네. 예술 치료 안에는 이제 미술을 사용하면 미술 치료, 음악을 사용하면 음악 치료, 무용 동작을 사용하면 무용 동작 치료. 저희는 연극을 사용하는 연극 치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연극을 굳이 사용해서 치료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정리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배우다. 타인을 상대로 해서 나의 이야기를 연기하며 살아가는 배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극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그죠. 잘 삶을 반영하는 예술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안전한 연극 안에서 내 역할을 바꿔본다거나 내 이야기를 바꿔본다거나 내 태도를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보다 보면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연극 치료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그냥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스르륵.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연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저희랑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무대에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연기를 막 하고 계시면 아 내가 연극 치료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만큼 재밌어요. 연기인지 모르는데 하고 내려와가지고 아 그게 연기였구나 그렇죠, 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재미있게 하실 수 있고요. 요즘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 재미있게 하실 수 있고 하다 보면 아하 내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늘 이렇게만 연기하면 살고 이런 역할만 하면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이야기에 갇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걸 바꿔볼 수 있는데 이 바꾸는 것의 카타르시스가 굉장하죠. 정리가 너무 길다. 정리를 무슨 20분 하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가서 또 왜 정리를? 아니 그거 그 얘기 다음에 한다고요. 역할을 잘하는 배우가 그럼 건강하냐? 다음 시간에 했다고. 도돌이표야?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